6부 제2장 비판으로부터 상처받지 않는 법. 한 번은 매의 눈이라 불리는 스매들리 버틀러 소장을 인터뷰한 적이 있다. 그를 기억하는가? 지옥의 아기 버틀러라고도 불렸던 그 영감 말이다. 그는 미군 해병대를 지휘했던 가장 화려하고 영웅적인 장군이었다. 그는 어린 시절 인기를 얻고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인상을 심어주는데 필사적으로 열심이었다고 고백했다. 그 시절에는 아주 작은 비판에도 속이 상하고 상처를 입었다. 하지만 해병대에서 보낸 30년 동안 그는 맷집을 키울 수밖에 없었다. 그는 이렇게 회상했다. 나는 질책과 모욕을 당했습니다. 똥개, 독사, 스컹크라고 욕을 먹기도 했지요. 전문가에게 저주를 받은 적도 있습니다. 영어로 만들어낼 수 있는 모든 조합에 입에 담지도 못할 욕을 듣고 살았습니다. 그게 내게 영향을 미쳤을까요? 나는 누가 지금 당장 나를 욕한다고 해도 눈길조차 주지 않을 겁니다. 매의 눈 버틀러가 비난에 무심한 사람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신할 수 있다. 우리는 작은 험담과 비난도 지나치게 진지하게 받아들인다는 것이다. 몇 년 전 뉴욕선의 기자가 내 성인 강좌 시연회에 참여한 뒤 나와 내가 하는 일을 비웃은 적이 있다. 내가 화를 냈을까? 나는 그 일을 개인적인 모욕으로 받아들였다. 나는 뉴욕선 임원위원회 의장인 길 호지스에게 전화를 걸어 사실이 아닌 조롱을 기사로 내보내고 있다고 따졌다. 나는 그 기자의 범행에 걸맞은 벌을 주고 싶었다. 지금은 그렇게 행동했다는 걸 부끄럽게 생각한다. 그 신문을 산 사람 중 절반은 그 기사를 읽지도 않았을 것이다. 기사를 읽은 사람 중 절반은 악의 없는 재밌거리라고 생각했을 것이고 나머지는 아마 고소하게 생각했겠지만 몇 주도 지나지 않아 모두 잊어버렸을 것이다. 이제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에 대해 생각하거나 떠도는 이야기에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다. 사람들은 아침 식사 전에도 후에도 하다못해 잠자리에 들기 10분 전까지도 자신에 대해서만 생각한다. 사람들은 당신과 나의 죽음보다 자신의 가벼운 두통에 1000배는 많은 관심을 기울일 것이다. 당신과 내가 가장 친한 6명의 친구 중 1명에게 매도와 조롱, 배신을 당하고 뒤통수를 맞은 뒤 강물에 던져진다고 하더라도 자기 연민의 축제를 벌이지 말아야 한다. 하지만 실제로 그런 일이 예수에게 일어났다. 고작 우리 돈으로 19달러밖에 되지 않는 뇌물 때문에 그의 가장 가까운 12명의 친구 중 1명이 그를 배신했다. 그리고 또 다른 1명은 그가 위험에 처했을 때 예수를 알지도 못한다고 맹세까지 하면서 그를 저버렸다. 6명 중 1명이 그랬다. 다름 아닌 예수에게 말이다. 왜 내게는 그보다 나은 상황이 일어날 것이라고 기대하는가? 나는 몇 년 전 사람들이 나를 부당하게 비판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지만 그보다 얼마든지 중요한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그 부당한 비판이 나를 괴롭히게 둘지 말지 결정할 수 있는 것이었다. 한 가지 분명히 해두어야 할 것이 있다. 나는 모든 비판을 무시하라는 말을 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 오직 부당한 비판만을 무시하라는 말을 하는 것이다. 한 번은 엘레노어 루스벨트에게 어떻게 부당한 비판에 대처하는지 물어본 적이 있다. 그녀가 그런 비판은 수없이 당했다는 것은 알라신도 알 것이다. 그녀는 백악관을 거쳐간 그 어떤 여성보다 가장 열렬한 친구와 가장 난폭한 적들을 가진 사람이었다. 그녀는 내게 그녀가 어린 소녀였을 적 병적으로 부끄럼을 타고 사람들의 시선을 두려워하는 아이였다고 말해주었다. 그녀는 비판을 너무도 두려워한 나머지 하루는 그녀의 고모인 시어도어 루스벨트의 여동생에게 조언을 구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다. 바이 고모, 나는 이런저런 일을 하고 싶어요. 하지만 비난을 받을까 두려워요. 그녀의 고모는 조카의 눈을 바라보며 이렇게 말했다.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든 절대 신경 쓰지 말렴. 내 마음이 옳다고 생각하는 일이라면 더더욱. 엘레노어 루스벨트는 그 조언이 나중에 백악관에 입성했을 때 지브롤터 암벽같이 단단한 마음가짐을 가지는데 도움이 되었다고 말했다. 그리고 그녀는 비판을 피하는 유일한 방법은 선반 위에 놓은 드레스된 사기 그릇처럼 얌전히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녀의 충고는 이러했다. 마음이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십시오. 어차피 비난은 따를 것입니다. 해도 하지 않아도 마찬가지지요. 고인이 된 매슈 브러시가 월가 40번지에 있는 아메리칸 인터내셔널 코퍼레이션의 회장으로 있을 때 나는 그에게 비판에 민감해 본 적이 있냐고 물었다. 그는 이렇게 답했다. 네, 나는 젊었을 때 비판에 민감한 사람이었습니다. 회사의 모든 직원이 나를 완벽하다고 생각해 주었으면 하고 바랐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걱정했습니다. 나에 대해 마구 불평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를 만족시키려 했습니다. 하지만 관계를 개선하기 무섭게
다른 사람의 기분을 망치는 시기였습니다. 그 사람과의 관계를 개선하는 동안에는 또 다른 사람들을 자극하고 말았습니다. 마침내 나는 개인적인 비판에서 벗어나기 위해 타인의 상처 입은 감정을 진정시키고 부드럽게 대하려 할수록 더 많은 적을 만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결심했습니다. 돋보이는 사람은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 그 사실을 받아들이자. 이 결심은 내게 진정으로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나는 최선을 다하되 우산을 들어 비판의 핏줄기에 몸이 젖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딤스 테일러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갔다. 그는 비난의 빗줄기가 몸을 적시도록 내버려 두었을 뿐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 신나게 웃어넘겼다. 그는 뉴욕 필하모니 교향악단의 일요일 오후 라디오 콘서트 휴식 시간 동안 사연을 받고 있었는데 한 여인이 그를 거짓말쟁이, 배신자, 독사, 바보, 천치라고 비난하는 편지를 보내왔다. 그 다음 주 방송에서 테일러는 그 편지를 수백만의 청취자들에게 읽어주었다. 심지어 그의 책 인간과 음악에 관해 읽어보면 그로부터 며칠 뒤 같은 여성이 또 편지를 보내왔으며 그녀가 변함없이 내가 거짓말쟁이, 배신자, 독사, 바보, 천치라고 비난해왔는데 아무래도 지난 방송을 크게 좋아하지 않았다는 느낌이 든다. 라고 적혀있다. 그런 식으로 비난을 넘기는 사람을 존경하지 않을 수 없다. 평정심과 변함없는 침착함, 유머 감각은 정말이지 존경할 만한 것이었다. 찰스 슈와브는 프린스턴에서 학생을 가르치며 그가 인생에서 얻은 가장 큰 교훈은 자신의 제강 공장에서 일하던 한 나이든 독일인으로부터 배운 것이라고 고백한 적 있다. 전쟁이 한창이던 시기였다. 독일인 직원은 철강 노동자들과 말싸움에 휘말렸는데 노동자들이 그를 강에 던져버렸다. 슈와브는 이렇게 말했다. 그가 진흙과 물로 범벅이 되어 사무실로 돌아왔을 때 그 사람들에게 뭐라고 했기에 강물에 던져버렸는지 물었더니 그가 이렇게 답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냥 웃었지요. 슈와브는 그 나이든 독일인의 말을 자신의 좌우명으로 삼았다고 한다. 그냥 웃어라. 이 좌우명은 부당한 비판의 피해자가 되었을 때 특별히 도움이 될 것이다. 누군가가 당신의 말에 반론을 제기한다면 당신 역시 그에 대응할 수 있다. 하지만 그냥 웃어버리는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다. 링컨이 쏟아지는 맹렬한 비판에 답하려고 시도하는 것이 어리석다는 걸 배우지 못했다면 그는 아마 부담을 이기지 못하고 무너졌을 것이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내게 겨눠진 모든 공격에 귀를 기울이거나 답하려고 했다면 나는 아무 일도 할 수 없게 되었을 것이다. 나는 내가 아는 모든 것을 동원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할 뿐이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그렇게 할 예정이다. 그 결과가 좋다면 내게 겨눠진 비판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결과가 좋지 않다면 10명의 천사가 내가 옳았다고 맹세한다고 해도 달라지는 것은 없을 것이다.